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의 백형열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차원 위상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차원 위상수학은 2차원이나 3차원과 같이 차원이 높지 않은 공간의 위상적인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연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수학 분야는 기본적으로 물체와 공간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점에서 기하학과 비슷한 분야인데요. 기하학과 가장 큰 차이는 위상수학에서 두 물체가 자르거나 새로 붙이지 않고 또 늘리거나 구부리거나 줄이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두 물체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위상수학의 큰 특징입니다. 위상수학에서 두 물체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경우에 항상 같은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물체의 구체적인 형태보다는 그 물체의 연결 상태에 더 관심을 두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넛을 커피컵으로 바꾸는 데는 두 물체를 자르거나 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쪽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위상적으로는 같은 물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상수학자들에게는 도넛과 커피컵이 같은 물체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곡면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물체를 봐도 우리 눈에는 그 물체의 표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표면은 2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체의 형태를 인지하기 위해서 표면에 해당되는 2차원 공간을 공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때문에 곡면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물체를 공부하든 간에 그 형태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위상적으로 같은 곡면이라고 하더라도 이 곡면의 실제 기하학적인 형태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곡면은 좀 더 길쭉하고 어떤 곡면은 짧지만 두꺼운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하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모아놓은 공간을 모듈라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듈라의 공간은 위상적으로는 같지만 그 곡면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하학적인 형태를 다 모아놓은 공간인데요. 곡면은 2차원에 불과하지만 곡면의 모듈라의 공간은 굉장히 높은 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최소한 6차원의 아주 높은 차원을 가지는 공간인데요. 이런 고차원의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높은 차원의 공간이라도 어떠한 공간에도 1차원 물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활용하면 그 공간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듈라의 공간과 같은 높은 차원의 공간을 이해할 때도 모듈라의 공간 속에 살고 있는 1차원 물체들을 공부를 하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상 공간상에 살고 있는 1차원 루프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기본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군은 어떤 집합에 적절한 규칙을 가지는 연산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대수적인 대상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로는 모든 숫자들의 모임을 고려를 했을 때 덧셈과 뺄셈 연산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군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공간상에 살고 있는 루프의 경우에도 두 루프를 더해서 새로운 루프를 만들거나 한 루프에서 다른 루프를 빼서 새로운 루프를 만드는 덧셈과 뺄셈 연산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공간의 기본군이 됩니다. 모듈라의 공간의 기본군은 특별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군의 원소들이 곡면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곡면에서 곡면으로 가는 함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2차원상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곡면에 살고 있는 1차원 물체들로 관심을 돌릴 수가 있는데요. 곡면상의 1차원 곡선들을 활용해서 어떤 특정한 이산 구조를 가지는 물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곡면에 있는 여러 가지 루프들을 고려를 했을 때 각각의 루프들이 노드가 되고 두 개의 루프가 서로 만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을 선으로 연결하면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를 곡선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곡면을 생각해도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은 4개의 루프를 항상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4개의 루프를 가지고 곡선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직선 형태의 아주 단순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직선 형태의 그래프로부터 다시 한번 이번에는 대수적인 대상을 만들어 볼 텐데요. 각각의 노드들이 원소라고 생각을 하고
두 원소가 실제로 서로 만나지 않는, 즉 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이 순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규칙을 가진 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을 직교아틴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은 4개의 곡선을 항상 곡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4개의 노드를 가지고 직선 형태를 가진 그래프의 직교아틴군이 어떤 곡면의 모듈라이 공간의 기본군에 항상 부분군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노드를 가지는 직선 형태의 그래프로부터 얻어지는 직교아틴군이 1차원상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직선상에 5개의 점이 그려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한 점은 g라는 함수에 의해서 고정되고 다른 함수 f가 그 고정점 위로 점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점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다시 f로부터 고정되는 점이 있고 그리고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g라는 함수가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텐데요. 이렇게 두 함수가 점프를 2번 하는 것을 투점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1차원 공간상에서 무수히 많이 발생하게 되면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공간의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이것을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포물선과 같은 그래프는 미분이 가능한 부드러운 함수지만 이렇게 V자 모양의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두 함수가 특정한 형태의 움직임을 가질 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래 알고자 했던 직교아틴군의 1차원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4개의 노드를 가지는 직선 형태의 그래프로부터 얻어지는 직교아틴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fg 함수의 꼴이 무한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직교아틴군은 1차원 공간상에서 미분 가능한, 즉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요. 그로부터 모듈라이 공간의 기본군도 1차원 공간상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원 공간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1차원 공간상의 움직임은 사실은 공간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차원 물체의 경우 1차원의 기다란 직선 위에 2차원의 곡면들을 꿰어서 목걸이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3차원 공간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듈라이 공간과 같은 고차원 공간의 경우에도 1차원의 직선상에 모듈라이 공간보다 차원이 하나 낮은 공간들이 꿰어져서 목걸이 형태로 있을 수 있다고 상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기본군이 1차원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느냐는 여기서 목걸이에 꿰어져 있는 저차원 공간들이 어떤 형태가 허용되고 또 그들의 배치는 어떤 것들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모듈라이 공간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희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